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자기 몰래 최고급 한우 세트 구워 먹는 황당한 시댁을 보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사람이 먹는 것에 집착하고 남의 주머니를 탐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끝없이 바닥으로 추해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남편과 연애할 때는 그저 밥을 참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시댁 식구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고기를 개눈 감추듯 드시는 걸 보고 그냥 식욕이 좋으신 집안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그들과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게 되자 그 엄청난 먹성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건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의 돈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내 지갑은 절대 열지 않겠다는 지독한 이기심의 결정체였어요. 제가 이 집안의 기형적인 본성을 처음 눈치챈 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시아버지 환갑날이었어요. 남편이 쥐뿔도 모아둔 돈이 없어서 제가 큰맘 먹고 제 카드로 고급 호텔 뷔페룸을 예약했죠. 한 사람당 15만 원이 넘는 꽤 비싼 곳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자꾸 테이블 아래로 뭔가를 부스럭거리며 챙기고 있었죠. 당신 밑에서 자꾸 뭐해? 가방 부피가 아까보다 훨씬 커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냅킨 좀 챙겼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냅킨을 무슨 가방이 터지도록 챙겨. 당장 가방 열어봐. 사람 진짜 피곤하게 하네. 아버지랑 내가 이따 밤에 집에서 맥주 한잔할 때 안주하려고 갈비랑 칠리새우 좀 챙겼어. 남아서 버릴 바엔 가져가는 게 이득이잖아. 그래 얘. 우리 식구들이 워낙 대식가잖니.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본전은 뽑아야지. 너도 눈치 보지 말고 얼른 가방에 비싼 마카롱 같은 거 좀 쓸어 담아라. 어머님, 여기 뷔페예요. 음식 싸가는 거 엄연히 금지되어 있고 남들 보기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당신 당장 뷔페 직원 불러서 사과하고 음식 다 꺼내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결제 취소하고 먼저 일어날 거야? 알았어. 꺼내면 되잖아. 윤호는 진짜. 남편은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밀병기 3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놨어요.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보셨고 형님과 동서도 슬그머니 자기들 가방을 의자 뒤로 숨기더군요. 저는 직원을 불러 정중하게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 집안의 공짜 사랑은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있다는 걸요. 얼마 뒤 저희 집에서 집들이 겸 시댁 식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전날부터 퇴근하고 밤새워 장을 보고 꼬박 하루를 끓인 갈비찜에 갓 부쳐낸 모듬전 그리고 비싼 2+1 한우까지 상에 올렸죠. 식구들이 도착하자마자 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어요. 아주버니네 부부와 시동생네 부부 그리고 시누이까지 다들 인사도 대충 하고 밥상으로 돌진했죠. 예, 너는 어째 상차림이 부실하다. 우리 아들들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밥상에 고기가 이게 다냐? 어머님, 상에 올라간 한우만 4근 있고 갈비찜도 넉넉하게 했어요. 다들 오시자마자 제가 정성껏 무친 나물이나 다른 반찬은 손도 안 대고 고기만 집중적으로 드셔서 벌써 바닥난 거잖아요. 재서씨, 저희가 고기가 너무 연하고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혹시 과일은 더 없나요? 우리 애들이 비싼 애플 망고를 참 좋아해서요. 아주버니, 망고는 아까 형님이 3개 다 깎아서 조카들 다 먹이셨어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앞에 마트에서 사오시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제 대답에 아주버니는 머쓱한지 헛기침을 했고
얌체 같은 동서는 눈치를 보더니 슬쩍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저 남은 전이랑 갈비찜 국물 좀 싸주세요. 내일 우리 애들 아침 반찬으로 주려고요. 동서, 갈비는 아까 남편이랑 아버님이 고기만 쏙쏙 다 골라 드셔서 진짜 국물밖에 없어요. 저는 조금 남았으니 챙겨드릴 테니 주방에서 보관용기 직접 가져와서 담으세요. 내가 치우느라 바빠서요. 식사가 끝나고 다들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슬쩍 남편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아들아, 엄마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매콤한 해물찜에 먹고 싶네. 너희 집 근처에 맛있는 집 있다며? 거기 진짜 맛있지. 내가 지금 배달시킬게. 당신 카드 좀 줘봐. 내 카드는 한도 초과라서 그래. 배달을 시킨다고? 방금 밥 먹고 상 치운 지 10분도 안 지났어. 그리고 내 카드로 당신 식구들 밥값을 왜 또 결제해? 오늘 장 본 것만 70만 원이 넘었어. 에이, 엄마가 드시고 싶다잖아. 가족들 모였는데 그깟 해물찜 하나 못 사줘? 쪼잔하게 굴지 말고 카드 줘. 어머님이 드시고 싶으시면 당신 용돈으로 사드려. 나한테 맡겨놓은 돈 있어? 그리고 아주버니, 아까부터 가만히 계시는데 장남이신 아주버니가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거 하나 결제 안 하시고 뭐 하세요? 재수씨, 제가 지금 지갑을 차에 두고 와서요. 다음에는 꼭 제가 사겠습니다.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들 하셨죠. 결국 그날 해물찜은 시켜 먹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째려보며 혀를 차셨어요. 시댁 식구들의 뻔뻔함은 단순히 밥 한 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친정엄마가 저 야근하느라 고생한다고 흑염소 진액을 아주 비싸게 찌어서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보니 박스가 뜯겨 있고 내용물이 절반이나 비어 있었죠. 당신 왔어? 장모님이 보내주신 거 엄마가 요새 기력이 딸린다고 하셔서 내가 반 덜어서 본가에 가져다 드리고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자기 딸 챙겨 먹으라고 낸 돈으로 지은 걸 왜 당신 마음대로 어머님을 가져다 드려? 당신이 한약 지어드릴 돈이 없어서 내 걸 몰래 빼돌려? 빼돌리다니, 말이 너무 섭섭하잖아. 며느리 보약 좀 시어머니랑 나눠 먹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시댁 식구들이지. 어머님이 작년에 당신 홍삼 지어주실 때 나한테 한 포라도 먹어보라고 하신 적 있어? 귀한 아들 먹을 거니까 며느리는 손도 대지 말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잖아. 당장 어머님 댁 가서 다시 찾아와. 안 가져오면 나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남의 물건 도둑질해 갔다고 따질 거야. 야, 치사해서 진짜. 내가 사오면 될 거 아니야. 사오는 게 아니라 내 거 그대로 가져와. 나 지금 진심이니까 한 번만 더 내 물건에 손대면 가만 안 둬? 결국 남편은 씩씩거리며 본가로 가서 제 보약을 도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 입에 들어간 걸 뺏어오냐며 악을 쓰셨지만 저는 끝까지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며느리 친정엄마가 지어준 보약 탐내시는 시어머니가 더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아들한테 용돈 넉넉히 받으셔서 직접 지어 드세요. 앞으로 제 물건 탐내지 마시고요.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말썽이었어요.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가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서는 제 냉장고를 활짝 열더군요. 언니, 저 왔어요. 오빠는 아직 안 왔죠? 네,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하시고? 오빠가 예전에 알려줬죠. 근처 지나가다가 언니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어머, 냉장고에 샤인머스켓이랑 골드키위 있네? 우리 애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언니는 드실 거라 다 못 먹을 테니까
제가 싹 가져갈게요, 언니. 신우이는 묻지도 않고 제 비싼 과일들을 챙겨 큰 쇼핑백에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그거 제가 어제 제 돈 주고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가져가실 거면 백화점 가격으로 5만 원 지금 바로 제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언니도 참. 가족끼리 야박하게 왜 이래요? 오빠가 언니 돈 잘 버니까 쪼잔하게 굴지 않는다고. 그냥 집에 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하던데? 그건 그 사람 착각이고요. 제 물건은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남의 집 냉장고를 왜 허락도 없이 열어요? 이체 안 하실 거면 당장 꺼내서 제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허락 받았으면 남편 돈으로 사달라고 하세요. 참나. 과일 몇 개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유세 떠네. 알았어요.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신우이는 과일을 싱크대에 쾅 내려놓고는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한 번만 더 내 동의 없이 식구들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매월 마지막 주말에 있는 시댁 가족 정기 외식이었어요. 처음 몇 번은 남편이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뜬 결제 알림을 보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항상 제 명의의 가족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어제 고깃집 영수증 보니까 내 카드로 긁혔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번 달 참치집도 내 카드였지? 그거 어제 내 카드 마그네틱 인식이 잘 안 돼서 당신 지갑에서 잠깐 꺼내 썼어. 내가 나중에 월급 타면 다 정산해서 줄게. 저번 달 중식당 코스 요리, 저저번 달 장어구이집도 다 내 카드로 긁어놓고 당신이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준 적 있어? 그리고 식구들 다 모여서 밥 먹는데 왜 결제는 항상 우리만 독박을 써? 아주버니나 동선에 신우이는 한 푼도 안 내고 먹고만 가잖아. 형은 요새 형수가 일 쉬어서 빠듯하다고 하고 동생네는 애들 학원비 들어가서 힘들대. 매절은 요새 사업이 좀 안 좋고. 우리가 좀 여유 있으니까 형편 나은 사람이 내는 거지. 명색이 가족인데 돈 가지고 너무 따지고 늘지 마. 당신이 말하는 그 여유? 나 매일 밤 9시까지 야근하면서 커피 쏟아가며 버는 내 피 같은 돈이야. 당신 식구들 입에 비싼 소고기랑 장어 밀어 넣으려고 내가 밤새 일하는 줄 알아? 당장 어제 긁은 80만 원 모두 정확히 n분의 1로 나눠서 아주버니랑 시동생 신우이한테 청구해. 안 그러면 나도 내 방식대로 청구할 거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며 못하겠다고 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영수증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인원수대로 나눈 금액과 제 계좌번호를 함께 남겼죠. 여러분, 어제 식사 맛있게 하셨죠? 어제 남편이 실수로 제 카드로 결제했네요. 앞으로는 각자 먹은 건 각자 내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각 가정별로 입금 부탁드려요. 형님, 어제는 아주버니가 시원하게 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오라고 해서 얻어먹으러 간 건데 갑자기 돈을 내라뇨. 좀 당황스럽네요. 동서,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제 카드로 긁은 거고요. 공짜밥인 줄 아셨다면 죄송하지만 각자 먹은 건 각자 내는 게 맞죠. 어제 동선의 식구들이 소고기 제일 많이 추가해서 드셨잖아요. 재수씨, 갑자기 아침부터 이러시니 참 당황스럽네요. 동생이 산다고 해서 기분 좋게 먹고 왔는데 가족끼리 돈 문제를 이렇게 칼같이 정없게 해야 합니까? 서운하네요. 네, 아주버니. 가족일수록 돈 문제는 칼같이 정확하게 해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죠. 장남이신 아주버니가 그동안 한 번도 먼저 계산하신 적이 없으셔서 제가 답답해서 총대맸어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부 입금 부탁드려요. 미입금 시 다음 모임부터 저희 부부는 불참하겠습니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녁이 되자 아주버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억지로 돈을 보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 망신을 준다며 화를 내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이들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겉으로는 가난과 형제애를 핑계로 제 지갑을 열게 만들고 뒤로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제 돈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는 뻔뻔함. 심지어 남편은 그 중간에서 제 돈을 자기 생색내는 도구로 쓰고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겉으로는 웃으며 대처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카드 내역과 시댁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매번 제가 긁었던 영수증, 이체 내역,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뻔뻔한 대화방 캡처까지 모두 클라우드에 날짜별로 저장해 두었죠. 그들이 제 돈으로 어떤 은밀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지 완벽하게 밝혀내기 위한 저만의 작은 준비였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의 진짜 민낯을 파헤치기 시작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주말, 남편 차 조수석을 청소하려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구석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영수증 뭉치와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죠. 무심코 서류 봉투를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서울 외곽에 있는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죠. 명의자는 다름 아닌 얌체 같은 시누이 이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모르는 척 남편을 떠보았어요. 시누이는 요새 뭐해? 저번에 인스타 보니까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랑 엄청나게 하던데. 걔가 무슨 돈이 있어. 그냥 친구 거 빌려서 사진만 찍은 거겠지. 우리 집 가난한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빚 없이 이렇게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시작한 게 어디야. 다 엄마가 알뜰살뜰 모아서 내 전세자금 대출이자 갚아주신 덕분이지. 저는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제가 매달 남편 계좌로 자동 이체해두는 생활비와 관리비 명목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남편의 통장 이체 내역을 보았거든요. 제가 남편 계좌로 보낸 돈은 우리 집 전세 대출이자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출이자는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입금한 생활비 수백만 원은 매달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돈과 아주버니네, 시동생 내에서 뜯어낸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해 본인이 가장 예뻐하는 막내딸, 즉 시누이의 이름으로 상가 건물을 사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척, 불쌍한 척 연기를 하며 며느리들의 고혈을 빨아먹어 자기 딸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죠.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던 중 시누이의 뻔뻔함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주말에 남편이 본가에 간 사이 시누이가 제가 연락도 없이 또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기어코 또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죠. 제가 안방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니 시누이가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제가 해외 출장 갔을 때 큰맘 먹고 산 명품백을 자기 어깨에 걸쳐보고 있더군요.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네. 언니는 맨날 야근하느라 이런 거 맬 시간도 없을 텐데. 내가 가져가서 예쁘게 들어줘야겠다. 오빠 말대로 진짜 호구네, 호구야. 시누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 가방을 본인 쇼핑백에 쑤셔 넣으려는 순간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나갔어요. 아가씨, 지금 남의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러 오셨어요? 어머, 깜짝이야. 언니 집에 있었어요? 오빠가 언니 오늘 출근했다고 해서 편하게 온 건데. 제가 출근했으면 남의 집 물건 마음대로 훔쳐가도 되는 거예요? 당장 그 가방 내려놓으세요. 저번에는 과일 훔쳐가더니 이제는 가방까지 손을 대요? 훔치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 가족끼리 좀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지. 언니는 돈도 잘 벌면서 가방 하나 가지고 되게 야박하게 구시네요. 오빠가 언니 안 쓰는 물건 많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짓거리든 이건 제 돈으로 산 제 물건이에요. 아가씨 이름으로 된 그 상가 건물 팔아서 직접 사서 매세요. 남의 집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제 입에서 상가 건물 이야기가 나오자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가라뇨? 무슨 상가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언니 지금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저 기분 나빠서 그냥 갈게요. 가방 똑바로 내려놓고 가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하세요. 한 번만 더 남의 집 비밀번호 털고 들어오면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라고요. 신우이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도망가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쳤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저는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면 됐어요.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아주 빨리 그리고 극적으로 찾아왔죠.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요새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맨날 코피 쏟아가며 야근하는 걸 아시고는 기력 보충하라며 최고급 2+1 한우 세트를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 직접 도축장까지 가서 제일 좋은 부위만 골라 맞춰오신 시중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귀한 고기였죠. 오후에 남편에게 고기가 도착했다는 택배기사님의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이 나 몸보신하라고 한우 세트 보내셨어. 냉장고에 잘 넣어둬. 나 오늘 야근 끝나고 밤 10시쯤 들어갈 거니까 주말에 같이 구워 먹자. 오, 장인어른이 웬일로 한우를 다 보내셨대? 알았어. 내가 냉장고에 잘 모셔둘 테니까 걱정 말고 일해. 남편의 답장을 받고 저는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훌쩍 넘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선 순간 저는 제 코를 의심했어요. 복도에서부터 진동하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수십 켤레의 신발 무더기였어요. 시부모님, 아주버니네 부부, 시동생네 부부,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 총출동이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온 식구가 커다란 불판 2개를 식탁과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한우를 산처럼 쌓아두고 구워 먹고 있었어요. 재서씨, 이제 오십니까? 야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장인어른께서 고기를 참 좋은 걸 보내셨습니다. 입이 아주 살살 녹네요. 살살 녹아. 형님, 늦으셨네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애들이 벌써 2팩이나 다 먹어치웠어요. 형님 친정은 참 돈도 많으신가 봐요. 이런 걸 다 보내시고. 언니, 이거 진짜 2+ 맞죠? 제가 아까 팩 뜯으면서 보니까 마블링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빠한테 연락받고 불이 나게 달려오길 잘했지 뭐예요? 당신 왔어? 아, 고기 냄새 맡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요새 기력 없으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다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볼 겸 불렀어. 당신도 얼른 씻고 와서 앉아. 조금 남았어. 남편은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불판 위에는 이미 고기가 거의 동나고 핏물 고인 자투리 고기 몇 점만 굴러다니고 있었죠.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겉옷을 벗은 뒤 젓가락을 챙겨 식탁의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딸 야근하느라 쓰러질까봐 딸 입에 들어가라고 보낸 고기인데 다들 타이밍도 참 좋게 오셔서 맛있게 드셨네요. 저도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 남은 거라도 좀 먹어야겠네요. 제가 젓가락을 불판 위로 뻗으려는 찰나였어요. 식탁 상석에 앉아 고기를 씹던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제 손등을 탁 치더니 제가 든 젓가락을 확 뺏어버리더군요. 어머,
넌 왜 왔니?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정에서 저 먹으라고 보낸 고기인데 제가 왜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귀한 고기라며. 이렇게 비싸고 귀한 고기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느라 고생하는 우리 아들이랑 평생 가족 부양하느라 허리 휘신 시아버지 먼저 든든하게 먹여야지. 남자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자니. 그리고 우리 손주들 한참 클 나이인데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란 판에 다 큰어른이 눈치도 없이 젓가락을 들이밀어? 어머님, 밖에서 돈 버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3배는 높은데 고기 먹고 힘을 써도 제가 더 써야죠? 제 젓가락 당장 이리 주세요. 어허, 응?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대꾸야. 시집을 왔으면 시댁 식구들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이치지. 고기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우리 아들들 입가심하게 냅두고 넌 저기 냉장고 열어봐라. 어제 먹다 남은 콩나물국이랑 찌개 찌꺼기 있을 테니까 거기다 대충 밥이나 비벼 먹어. 어디서 감히 시어미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 들어?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당신은 대충 먹어. 엄마가 틀린 말 하신 것도 아니잖아 라며 남은 고기 한 점을 자기 입으로 쏙 집어넣는 남편을 보았죠. 형님과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들 자식 입에 고기를 썰어 넣어주느라 바빴고 시누이는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도 불판이 버섯을 챙겨 먹고 있었어요. 이 인간들은 답이 없다. 고쳐쓸 수도 없고 사람의 탈을 쓴 거머리들일 뿐이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볼 수 있게 화면을 돌려 타이머 앱을 켰어요. 시간은 딱 10분에 맞췄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그 귀한 고기 아들들 다 먹이시고 어머님도 뱃속 든든하게 채우세요. 그럼 저도 제 부모님한테는 누구보다 귀하고 금쪽 같은 자식이니 이런 거지 같은 취급받으면서 이 집구석에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저 나갈게요. 야, 너 갑자기 왜 이래? 고기 몇 점 못 먹었다고 어른들 앞에서 꼬장 부리는 거야? 참, 나 쪼잔하게 진짜. 내일 내가 삼겹살 사줄 테니까 당장 앉아. 삼겹살? 내 돈으로 산 삼겹살이겠지. 당신들 딱 10분 드려요? 재수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족들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는데 분위기 망치게 10분은 무슨 10분입니까? 그 10분 동안 고기 원 없이 씹어 두시라고요. 아마 당신들 인생에서 남의 돈으로 공짜로 배 채우는 평생의 마지막 소고기 파티일 테니까. 최대한 꼭꼭 씹어서 소화 잘 시켜두세요. 안 그러면 이따 얹히실 테니까요. 저는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을 거실에 내버려둔 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서류 봉투와 빈 캐리어를 꺼냈죠. 10분. 그들의 모든 환상과 탐욕이 박살나고 제가 완벽하게 판을 뒤집을 그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온 저는 문을 닫고 곧바로 캐리어를 펼쳤어요.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릿속에 차갑게 식으면서 얼음장처럼 맑아지더군요. 저는 미리 싸두었던 필수품들과 제 명의로 된 중요한 서류들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짐을 싸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지요. 남은 5분 동안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해두었던 반격의 버튼들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어요. 제 대학 선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선배 언니에게 미리 작성해두었던 소장 초안을 당장 법원에 접수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소송의 내용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어요. 위자료 청구는 기본이고 남편이 제 생활비를 빼돌린 것에 대한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한 차명재산 은닉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묶인 어마어마한 소장이었죠. 딱 10분.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안방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쩝쩝거리며 고기를 씹는 소리와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유, 지가 들어가면 어쩔 거야. 아쉬운 건 지지 우리가 아쉬워? 놔둬라. 지 성질 못 이겨서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일 아침 되면 지 발로 기어 나올 거다. 냅둬 엄마. 삐치면 지만 손해지 뭐. 아우, 장인어른이 고기는 진짜 기가 막힌 걸로 보내셨네. 동생아, 불판에 불 좀 더 올려봐라. 남은 거 다 굽자. 오빠, 근데 언니 진짜 짐 싸서 나가는 거 아니야? 언니 나가면 다음 달 우리 베트남 여행 갈 때 언니가 면세점에서 내 가방 사주기로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재수 씨가 설마 진짜로 나가시겠습니까? 화가 좀 나셨나 본데 이따가 장남인 제가 점잖게 타일러 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로 등 돌리면 안 되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이 터졌어요. 제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자 다들 일제히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10분 다 지났네요. 고기는 입에 좀 맞으셨어요? 다들 배는 든든하게 채우셨고? 예, 너 지금 그 가방은 뭐냐? 네가 지금 짐 싸서 나가겠다는 거야? 어디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먼지나게 가방을 끌고 나와. 당장 방에 안 갖다 놔? 시어머니 말에 저는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고기 굽던 불판 옆으로 툭 던졌어요. 서류 봉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수십 장의 영수증과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은행거래 내역서들이 식탁 위로 차르르 쏟아졌죠. 야,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 그동안 당신들이 내 등골 빼먹으면서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확인시켜주는 거지. 제가 서류 뭉치 중 맨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서 아주버니 앞으로 툭 밀어줬어요. 아주버니, 점잖게 절 타이르신다고요?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면서 저번 달에 아주버니 명의로 외제차 뽑으셨던데요. 동서, 형님은 요새 일 쉰다고 빠듯하다더니 피부과에서 500만 원짜리 VIP 시술권 끊으셨다고요? 재수씨, 그건 어떻게 하시고... 아니, 그건 제가 요새 영업하느라 차가 필요해서 할부로... 할부 좋아하시네요. 그거 선수금 3천만 원 남편이 줬잖아요. 당신 쥐꼬리만한 월급에 3천만 원이 어디서 났겠어? 내가 매달 우리 전세 대출이자 내라고 줬던 내 생활비 통장에서 빼돌린 거잖아.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형이 요새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어.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빼돌렸으면 그건 횡령이고 도둑질이야. 아주버니, 서방님, 내 돈들 제가 소송 걸어서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각오하세요.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고기를 씹던 턱들이 다무러지지 않고 다들 제 눈치만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니년이 지금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범죄자 취급을 해? 내 아들이 지 형제들 불쌍해서 좀 도와준 걸 가지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남편이 쓴 건데 어쩔 거야? 돈 몇 푼이요? 어머님은 그 입 다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던진 서류 중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거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식탁 위 서류로 향했어요. 거기에 적힌 글자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죠. 바로 신우의 명의로 된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어머님,
남편 외할머님 요양원 VIP 병실에서 참 편하게 모신다면서요. 매달 저한테 요양원비 보태라고 100만 원씩 뜯어가시고 명절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더 받아가셨죠. 제가 저번 주에 그 요양원 직접 찾아가 봤어요. 외할머님은 거기 계시지도 않던데요? 당신 요양원을 갔었다고? 그래. 알아보니까 외할머님은 2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더만. 이 인간 말종들아. 돌아가신 할머니 핑계를 대고 며느리한테 다달이 돈을 뜯어내? 그렇게 뜯어낸 돈이랑 당신이 내 생활비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돈. 그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축하해요. 28살에 서울 외곽의 3층짜리 상가 건물 건물주 되셨네요. 그것도 아가씨 돈은 단 10원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이 호구 같은 며느리 피땀 눈물 쥐어짜서 산 건물. 어머님이 아가씨 시집 보낼 때 번듯하게 보내고 싶다고 차명으로 사두신 거.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건물이 있다고? 나 진짜 몰라. 엄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너 발칙한 년? 네가 감히 내 뒷조사를 해? 뒷조사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죠. 어머님, 그거 차명재산 은닉인 거 아시죠? 게다가 증여세도 한 푼 안 내셨던데. 제가 오늘 낮에 국세청에 탈세 제보 싹 해놨어요. 며칠 안에 세무조사 들어갈 테니까 세금 폭탄 맞을 준비 단단히 하세요. 아, 건물 압류당해서 경매로 넘어가도 남는 돈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미 그 건물에 가압류 걸어뒀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그동안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였어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네가 그 상가를 왜 막내딸 이름으로 해놔? 그 돈이면 내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인데 그걸 저 기집애 이름으로 돌려놔?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돈을 빼돌려 상가를 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역시 자기 개인 빚을 갚아달라고 며느리 돈을 탐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채 딸에게 준 걸 알게 되니 눈이 뒤집힌 거죠. 어머니,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 장남인 저한테는 차 할부금 보태준 게 다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한테 상가를 사줘요? 저번 달에 저희의 학원비 낼 돈 없어서 어머니한테 100만 원배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 한 푼 없다고 난리치시더니 뒤로는 상가를 사셨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맨날 가난하다고 징징대시면서 어떻게 시누이한테만 저렇게 빼돌려요? 온 가족이 합세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악을 썼고 시어머니는 장남과 며느리의 공격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꼴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나더군요. 당신 진짜 왜 이래? 가족끼리 둥글게 살면 안 돼?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탄을 내야 속이 시원해? 남편이 제 팔목을 잡으며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극단적으로 파탄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이 집도 내가 오늘 오전에 가압류 신청 끝냈어. 내 돈이 들어간 이상 이 집 전세금은 당신 마음대로 한 푼도 못 빼.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카드가 왜 다 정지됐어? 그리고 다낭 여행 결제 취소 수수료 400만 원이 왜 내 통장으로 청구돼? 야, 이거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 카드로 갈 생각이었으면 꿈깨. 취소 수수료는 당신 통장으로 청구되게 돌려놨으니까 알아서 내. 당신 통장 잔고 텅텅 비었던데.
식구들한테 각자 돈 걷어서 내라고 해. 명색이 가족여행인데 수수료도 가족끼리 나눠내야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신우이가 핸드폰을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나한테 세무서에서 이상한 문자 왔어. 내 건물에 무슨 압류가 걸렸다고 연락하래. 이거 진짜 건물 뺏기는 거야? 엄마, 어떻게 좀 해봐. 거실은 완벽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때릴 듯이 몰아세웠고 아주버니와 동서는 신우이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죠. 신우이는 엉엉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멍하니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친정에서 보낸 한우를 훔쳐먹으며 낄낄거리던 인간들이 자기들 밥그릇에 금이 가자마자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꼴이라니. 며느라가, 아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인네가 욕심이 과해서 잠깐 미쳤었나 보다. 제발 이 소송만은 취하해다오. 우리 막내딸 이제까지 시집갈 나이인데 저금을 뺏기면 어떡하니? 응? 네가 돈 잘 버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응?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눈물을 콧물 범벅으로 흘렸어요. 남편도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신 나간 놈이야. 형이랑 동생이 너무 쪼들린다고 매일 우는 소리를 해서 내가 미쳐서 그랬어. 다낭 수수료? 내가 어떻게든 야간 알바라도 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집 가압류만 풀어줘. 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그들의 손을 단호하게 차갑게 뿌리쳤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돋으니까. 어머님, 아가씨 시집갈 걱정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남의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당신 딸 눈에도 피눈물 나는 게 세상 이치죠. 그리고 당신, 야간 알바? 그래, 열심히 해. 나한테 갚아야 할 부당이득 반환금이랑 위자료까지 합치면 억 단위가 훌쩍 넘을 텐데 평생 투잡 쓰리잡 뛰면서 갚아봐. 저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이 시간 이후로 내 허락 없이 나한테 연락하는 모든 건 다 신고할 거야.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리고 아까 먹다 남은 고기 찌꺼기 그거 아까우면 밀폐용기에 잘 싸서 원룸 갈 때 가져가든가. 저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까지 뒤에서는 오열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파열음이 등 뒤로 들려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니 밤 공기가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서 날아간 기분이었죠.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부모님은 제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금방 전화를 받으셨죠. 엄마, 아빠, 고기 잘 받았어. 너무 고마워. 그래, 우리 딸. 야근하느라 힘들었지? 고기 구워 먹었어? 입에 좀 맞니? 남편이랑 같이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내일 주말이니까 푹 쉬어. 응, 엄마. 고기 진짜 맛있더라. 근데 나 이제 그 집에 안 살아. 방금 짐 싸서 나왔고 바로 이혼소장 들어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놀라실 법도 한데 저희 엄마는 길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대충은 눈치채고 계셨거든요. 그래, 우리 똑 부러진 딸이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냐? 잘했다. 당장 갈 데는 있고? 아빠가 데리러 갈까? 아니야, 아빠. 지금 레지던스 호텔로 가고 있어. 짐 풀고 내일 본가로 갈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인간들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고 나왔으니까. 그래 내 딸,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해. 네 뒤에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눈물이 핑 돌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미난 앞에서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던 눈물이었는데 말이에요. 호텔이 도착해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대자로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미리 약속해둔 선배 언니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전날 밤 제가 클라우드에 정리해둔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죠. 선배는 제 자료를 보더니 혀를 내두르더군요. 자금 흐름이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당장 오늘 오전 중으로 법원에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하고 곧 남편과 시댁 식구들 계좌 전체에 가압류를 걸 수 있겠다고 했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뒤, 제 전셋집 대출 연장 심사를 받으러 은행에 갔던 남편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저는 느긋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대. 집에 가압류가 걸려서 당장 다음 달 만기일까지 전세금 전액 사용하느라고 난리 났어. 내 월급 통장도 다 막혔고. 당신 진짜 나 말려 죽일 작정이야? 내가 왜 당신을 말려 죽여? 내 돈 돌려받으려고 정당하게 법적 절차 밟는 건데. 대출 상환 못하면 집 비워줘야지 뭐 별 수 있나?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보증금 싼 원룸이라도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 당신 월급 통장 막혔으면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해. 엄마도 지금 난리 났어. 세무서에서 차명재산이랑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 나온다고 통보받고 쓰러지셨어. 어? 당신 진짜 괴물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족? 내 피 같은 돈 빼돌려서 당신 동생 건물 사주고 당신 형 차 사주는 게 가족이야? 당신은 재판날 법원에서 봐.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저는 깔끔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남편이 떨어져 나가자 이번에는 아주버니에게서 문자가 길게 오더군요. 평소에는 얌체같이 제 카드만 긁어대던 인간이 아주 정중하고 불쌍한 척을 하면서 말이죠. 재수씨, 장남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동생놈이 차 할부금 보태준다고 줬던 돈이 재수씨 생활비에서 빼돌린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저번 주에 모임에서 밥값 결제한 것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저와 제 아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취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아주버니의 가증스러운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바로 답장을 보냈죠. 아주버니, 꿈에도 몰랐다면서 남편이 돈 보낼 때마다 아주버니가 재수씨 모르게 흔적 안 남게 잘 처리해라 라고 남편한테 카톡 보내신 건 뭔가요? 남편 핸드폰에서 다 복구해서 이미 증거자료로 법원에 싹 다 제출했어요. 차를 파시든 렌트를 돌리시든 그 돈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토해내세요. 선처는 없습니다. 제 문자를 받은 아주버니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주버니네는 제가 청구한 돈을 갚기 위해 결국 무리하게 뽑았던 그 외제차를 중고로 헐값에 넘기고 형님이 피부과에 끊어두었던 500만 원짜리 시술권도 수수료를 떼이고 환불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자비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제 돈과 남편의 월급을 긁어모아 시누이 명의로 산 그 건물. 명의신탁에 증여세 포탈까지 걸려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과 벌금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었죠. 건물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했지만 제가 이미 부당이득 반환으로 건물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라 팔 수도 없었어요. 결국 세금을 내지 못한 그 상가 건물은 국가에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가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그 집안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기막힌 반전이 하나 더 터졌어요. 어느 날 신우이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저에게 울며불며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가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준 거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세금이 몇 억이 나오게 생겼어. 언니가 가압류만 풀어주면 건물 당장 팔아서 세금 내고 남은 돈 언니 다 줄게. 나 좀 살려줘요, 언니. 아가씨, 제가 가압류를 왜 풀어요? 그거 팔아서 세금 내면 제 돈은 누가 돌려주는데요. 아가씨 이름으로 된 건물이니 세금도 아가씨가 내는 게 맞죠. 저한테 전화할 시간에 투잡, 쓰리잡 뛰면서 세금 낼 돈이나 모으세요.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저번에 언니 가방 훔치려고 했던 거, 언니 과일 훔쳐 먹었던 거 다 사과할게. 나 이번에 결혼할 남자친구한테 이거 들키면 당장 파혼이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몹쓸 사람이야. 지들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아가씨, 본인 살겠다고 끔찍하게 아껴준 친엄마를 파렴치 안으로 모는 꼴이 참 보기 좋네요. 근데 어쩌죠? 등기부 보니까 그 건물 담보로 아가씨가 2달 전에 몰래 1억 대출받으셨던데요? 제 말에 전화기 너머의 신우이는 숨을 헉 들이마셨어요. 맞아요. 얌체 같은 신우이는 자기 명의로 건물이 생기자마자 시어머니 몰래 그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아서 홀라당 써버렸던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혼수해 간다고 명품과 외제차를 사는데 펑펑 써버렸죠. 엄마가 이름만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대출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것도 어머님이 시키셨어요? 어머님은 아가씨가 자기 몰래 건물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아세요? 제가 귀띔이라도 해드릴까요? 언니, 제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알면 나 진짜 머리채 다 뜯겨. 언니 제발. 저는 신우이의 비참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며칠 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신우이가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댁은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렸죠. 시어머니는 믿었던 막내딸에게 뒤통수를 맞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고 신우이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에 들통나 파혼을 당하고 야반도주하듯 연락을 끊고 숨어버렸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고 혼자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죠. 그리고 제 남편, 아니 이제 전 남편이 될 그 인간은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대출 연장에 실패하고 전세금마저 제게 모두 가압류당하자 살던 아파트에서 짐을 빼서 보증금 300만 원짜리 곰팡이 핀 반지하 원룸으로 쫓겨났어요.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정말 볼만했어요. 그 좋던 식탐은 어디로 가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서 쾌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최고의 변호인단과 함께 남편의 모든 만행이 담긴 증거자료를 판사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남편이 제 생활비를 횡령한 내역, 그 돈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에게 흘러간 정황,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주신 고기를 훔쳐먹고 저를 하대했던 녹취록까지 완벽했죠. 남편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 나와서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판사님, 제가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너무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운 형과 어머니를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부부 사이에 돈을 좀 썼다고 이게 어떻게 횡령입니까? 저 여자가 유난스럽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뻔뻔한 변명을 듣고는 싸늘하게 꾸짖으셨어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나 아내의 특유재산을 동의 없이 빼돌려 제3자에게 은닉한 것은 명백한 귀책 사유이자
불법행위라고 단호하게 판결하셨죠. 결국 저는 완벽하게 승소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남편이 빼돌렸던 돈 전액과 소송 비용까지 모조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죠. 돈이 없는 남편의 월급에는 압류가 들어갔고 아주버니네와 시동생네 역시 제게 빚을 갚느라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고 제 모든 권리를 되찾았고 그 지긋지긋했던 호적에서도 제 이름을 깔끔하게 파냈어요.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제 통장에 그동안 빼앗겼던 돈이 이자까지 쳐서 두둑하게 입금되던 날이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평소 아버지가 드시고 싶어 하시던 서울 강남의 최고급 2+1 오마카세 식당을 예약했어요. 아빠, 엄마, 많이 드셔. 여기 고기가 진짜 예술이래.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가격표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 아유, 우리 딸 요새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얼굴도 훤해져서 보기 좋다. 고기도 입에서 아주 살살 녹네, 녹아. 그러게 말이다. 네가 마음고생 털어내고 이렇게 웃고 사니까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고기 맛이 참 달다 달아. 부모님과 웃고 떠들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를 배불리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죠. 제가 대리운전을 부르고 발레 파킹 부스에 주차권을 내밀며 차를 빼달라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부스 안에서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던 주차 요원이 제게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어요. 손님, 차 번호표 주시...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주차 요원,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밤에는 발렛 파킹을 하며 제게 줘야 할 위자료와 빚을 갚느라 쓰리잡을 뛰고 있다더니 그 식당이 하필 이곳일 줄은 몰랐네요. 전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지 그 많던 식탐 부리던 뱃살은 쏙 들어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군요. 당황한 전 남편이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빗물에 젖은 진흙탕 바닥에 발이 미끄러져 크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흙탕물이 전 남편의 얼굴과 우비에 처참하게 튀었죠. 어머, 조심하셔야죠. 여기 주차권이요. 차 번호 3456번입니다. 비 오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흙탕물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전 남편을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어요.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 제 차를 빼러 허겁지겁 빗속으로 뛰어갔어요. 곧이어 제 반짝이는 새 차가 도착했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유롭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식당 입구를 보니 전 남편이 빗속에 멍하니 서서 제가 탄 차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작게 보이더군요. 그 꼴이 어찌나 우습고 통쾌하던지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 시원한 밤비를 맞으며 라디오 볼륨을 크게 높였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귀한 고기를 뺏어 먹으며 저를 냉장고 잔판 취급했던 그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밑바닥 잔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찌꺼기 같은 과거는 완전히 잊고 제 능력으로 번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들만 제 부모님과 제 입에 넣으며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무도 제 젓가락을 뺏을 수 없는 완벽한 제 인생에서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